안녕하세요. 노인을 돕다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바로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자신감의 위기와 그 뒤에 숨은 진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운 순간 말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40대 후반, 의사로서 바쁘게 살아가던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암담했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며 늘 자신감 넘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무력감에 빠져들었죠.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그 무기력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겠다고 느낀 적 있으신 적 있죠? 처음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환자 진료, 학회 활동, 병원 행정까지 정신없는 일정 속에서 몸이 지칠만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정작 제 자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웠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나이 탓이라며 비아그라 같은 약을 처방했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약에 의존해 일시적으로 문제를 덮는 게 과연 진정한 치료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정작 제 문제는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다니 모순 그 자체였죠. 그 무렵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피하려 하니까 아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결혼 25년이 넘었는데 이런 위기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는 혹시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워 더 피하게 됐어요. 악순환이었죠.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보면 제 모습이 겹쳐져 괴로웠어요. 선생님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환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로서의 권유를 유지해야 했지만 솔직하지 못한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더 충격적인 건 몸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환자를 진료할 때도 예전처럼 예리하지 못한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치고 쉽게 짜증이 나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모든 증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단순히 성기능 문제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어요. 남성 호르몬 감소, 혈액순환 문제,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증상이었던 거죠. 그때 저는
정말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체념하려 했지만 제 성격상 그냥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의사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본 원인 파악. 연구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기능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의 복합적인 시스템 문제였어요. 40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근본 원인을 파악해보니 크게 3가지 핵심 문제가 있더군요. 첫째, 혈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미세혈관들이 노화하기 시작해요. 특히 성기 부위의 혈관은 작고 세밀해서 노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혈관 확장이 어려워집니다. 발기는 기본적으로 혈액이 성기로 몰려들면서 일어나는데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히 성기능 문제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같은 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즉, 혈관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죠. 둘째,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후반부터 매년 약 2%씩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개인차가 크죠. 어떤 분은 60대에도 젊은 사람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하지만 어떤 분은 40대부터 급격히 떨어지기도 해요.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성욕이 줄어드는 건 물론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활력과 의욕 저하,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안감까지 늘어납니다. 저도 그때 이런 증상들을 모두 겪었어요. 이건 단순히 성욕 문제가 아니라 삶의 동력 그 자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담당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일에 대한 의욕, 도전 정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소극적으로 변해요. 셋째, 자율신경계 불균형입니다. 현대사회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우리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려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제 기능을 못하죠.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게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해요. 성기능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스트레스 상태에선 교감 신경이 우세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현대 남성들이 성기능 문제를 많이 겪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3가지 원인은 서로 얽혀 악순환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늘면 테스토스테론이 줄고 테스토스테론이 줄면 근육량이 감소해 기초 배사률이 떨어지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혈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다시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단순히 증상을 덮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적 약물이 아닌 자연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의 여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뒤지고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곳에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페루에서 온 한 분을 통해서였죠. 그분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고산병 때문에 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나이대의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활력이 넘쳤고 60대 중반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정하셨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정말 대단했죠. 호기심이 생겨 질문을 드려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페루 고산지대에서 평생 마카라는 식물을 먹으며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냥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했어요. 의사로서 과학적 근거 없는 것엔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건강 상태를 보고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마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카는 페루 안데스 고산지대 해발 4,000m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수천 년 동안 페루 원주민들이 주식으로 먹으며 활력을 유지해 왔죠.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어요. 마카는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더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 상황이 워낙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직접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고 화학약물보다 자연식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카를 복용한 지 약 3주가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이었죠. 예전보다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활력이 달랐어요.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제가 그토록 원했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죠. 마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니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더군요. 첫째, 마카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작용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적절한 양의 호르몬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화학 호르몬제와 다른 점이죠. 둘째, 마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해 산화나소 생성을 늘려줍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잘 확장되고 혈류가 개선되죠. 발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순환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카는 아답토젠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정상화하고 자율신경계 균형을 맞춰줘요. 덕분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되죠.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단 한 가지를 바꿀 기회가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마카를 복용한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다시 활기차게 환자들을 대할 수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는 신혼 시절처럼 돌아왔어요. 환자 사례, 변화의 시작. 이런 변화를 경험한 후에 저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환자들에게 마카를 권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엔 조심스러웠죠. 의사로서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권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9세 김성호 씨입니다. 김성호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극심한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퇴직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내와도 멀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요? 그분의 말씀이 저의 과거와 너무 비슷했어요. 활력 저하, 자신감 상실, 부부 관계의 소원함까지 모든 게 똑같았죠. 저는 김성우 씨에게 마카 복합제와 가벼운 걸음 운동을 권했어요. 놀랍게도 4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우 씨는 이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제2의 삶을 찾으셨고 부부 관계도 크게 개선되셨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는 63세 이창훈 교수님입니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던 분인데 최근 들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이 많으셨어요. 나이 탓인가 싶기도 하지만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어요. 집에서도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요. 교수님께도 마카를 권해드렸는데 2달 후 찾아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집중력이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강의 준비할 때도 머리가 훨씬 맑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창훈 교수님은 지금도 꾸준히 마카를 복용하며 왕성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계세요.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소개할게요. 55세의 박상진 씨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가정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상진 씨는 자율신경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저는 마카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렸고 석 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깊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해요.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가정에서도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네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의 최강호 할아버지입니다. 최강호 할아버지는 근력 저하와 함께 전반적인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셨어요. 몸이 너무 약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요. 손자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해요. 할아버지께는 마카와 함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을 권해드렸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체지방도 줄고 몸이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몸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활력이 회복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위해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마카 복용과 생활습관 팁. 마카를 복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용량입니다. 하루 1000mg, 마카 뿌리 기준으론 3에서 5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의 아침이나 잠자기 전에 먹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영양소와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카 제품을 고를 때는 품질이 중요해요. 반드시 유기농 인정을 받은 제품, 가능하면 흑마카로 된 걸 선택하세요. 흑마카는 활성 성분이 더 풍부하거든요. 젤라틴화 과정을 거친 제품이 소화도 더 잘 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심장질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마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3에서 6주 동안 중단 없이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엔 변화가 미미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호르몬 균형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마카와 함께 병행하면 좋은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늘리고 마카의 효과를 극대화해요. 하루 30분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돼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의 적이에요. 명상, 요가, 자연 속 산책 등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넷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아연이 풍부한 굴, 새우, 견과류를 드시고 비타민 D 부족을 막기 위해 햇볕을 쬐세요.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60대가 넘은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8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환자분들도 많아요.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를 바꿔보세요. 아침 10분 걷기와 마카 한 스푼. 이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자신감 넘치고 활력 가득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놓쳤던 걸 되찾을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팔팔한 인생 만들어가요.